유튜브에서 자극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하면 조회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뭐 수입도 늘어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혐오나 심지어 협박 발언도 서슴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지검장이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네, 이제 한 유튜버 김모 씨가 윤석열 지검장의 집 앞에서 이제 개인 방송을 합니다. 근데 그 개인 방송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섬뜩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 윤석열 전 지검장이 다 지금 감옥 보냈다 이런 걸 전제로 하면서 지금 너 이 XX야 준비돼 있습니다. 얼마나 갈 것 같냐 이러면서 욕설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거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지검장 집 앞입니다. 유튜버 김 씨가 이곳에서 생방송을 하는데요. 너희 얼마나 갈 것 같야? 정권 다 끝났어. 뒤질 줄 알아. 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삭방하면서 또 입에 담기 힘든 말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데요.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걸 보여줘야죠.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야. 구독자들에겐 또 자신의 행위에 동참하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중에라도 여기 오셔가지고 윤석열한테 압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은 7만 2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지금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이 유튜버가 근데 여기저기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제 보수 올 1월부터 사실 유튜브 방송 시작을 했어요. 좌파 저격이라고 뭐 이런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인터넷 모임이 있어요. 인터넷 방송하는 보수 성향 이런 단체들. 분을 보수라고 하면 또 보수 그러니까요. 진영에 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극우라고 그랬죠. 극우 성향의 사람들. 그 애국닷컴이라고 하는 이 닷컴이라는 인터넷 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본인이 대표이사도 하고 있는데 극렬하게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인터넷 방송 이곳저곳에 가서 저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또 그리고 협박성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 광주 재판 받으러 갈 때도 자택 앞에 왔었고 맞습니다. 손석희 사장, 박원순 시장, 원식 전 원내대표 16번이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박 방송도 아까 지금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굉장히 불쾌할 정도의 수준의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소위 말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집 앞에 가서 뭐 생명을 뺏겠다, 뭐 무슨 아까 자살 특공대를 써서 목숨을 뺏겠다라는 들은 그런 되게 좀 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연출해 나가면서 저런 개인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법적으로도 뭐 저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압수수색을 검찰이? 일단은 뭐 공무원을 향해서 저렇게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뭐 손석희 사장이나 언론인 등 혹은 본인이 생각하는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저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형법상 명백하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상희 법무부 장관도 이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협박과 폭력 선동이기 때문에 이건 법시에 근거를 흔드는 굉장히 중대 범죄라고 보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실과 자택의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술 한잔 하시고 저렇게 가서 뭐 소리 한번 질렀다고 뭐 법무부 장관이 나서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술 한 잔 마시고 한 번 가서 울분을 토하는 정도의 여러 번 수준이었다면 갔군요. 그렇다면 이게 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그거잖아요. 표현의 자유. 이제 사람에게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현 그리고 공직자에 대한 그런 비난의 정도의 목소리는 그때 MB 정부 때 MB를 저 특정 동물에 비유해서 뭐 기소되고 가지고 표현의 자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표현의 자유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게 표현의 자유는 비평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롱까지는 괜찮지만 이거는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의 수준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거죠.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섰을 때 처벌하는 범죄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가 협박죄. 또 하나는 명예훼손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거는 협박의 수준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또 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유튜브 진행자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에 무슨 쥐약을 보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조롱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건데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쥐약 있어요? 지난 3월 한 유튜브 진행자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 쥐약을 보내는 영상을 보냈지롱. 조회수가 그런데 15만 명이나 되고요. 5만 회나 되고
경찰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풍자라고 봤고요. 네. 다음 사례 있습니까? 다 봐버리죠. 네. 가는 중입니다. 이제 다 와가요. 너 진짜 가가지고 버릴 거야. 2년 전에 한 남성 진행자가 여성 진행자를 살해하겠다며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유튜브로. 이 진행자도 범칙금 5만 원만 통고받았답니다. 네. 유튜브에 이것뿐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 발언도 많고요. 네. 들어볼까요? 이제 차례가. 님 죄송합니다. 크게. 더 크게. 님 죄송합니다. 그냥 쳐다보지 말라니까. 이 세상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영상을 끊어 주십시오. 네. 저게 뭐냐면 네. 지적 장애인 놔두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지적 장애인 놔두고 막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고 사과해라 그러고 하면서 저 정도는 범죄가 되죠. 저거는 뭐 사실 장애인기본법에도 반할 네. 소지가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저건 더 넘어가서 이제 협박 같은 것들로 처벌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에 200만 원 정도 벌금 선고되고 개정이 해제됐습니다. 마지막 사안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대부분의 아마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시는 게 첫 번째 네. 쥐약 사건. 근데 그 과정에서는 그건 굳이 형법상 죄가 된다면 모욕죄 같은 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과정에서 네. 전직 대통령을 특정한 동물로 비하해서 아니 그런데 네. 내가 쥐약을 보내겠어도 아니고 직접 사서 포장 진짜 소포로 보내잖아요. 네,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비평 수준으로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이제 거예요. 그거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네. 모욕죄는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 행동을 명예훼손이나 네. 기타 다른 범죄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쥐약을 보내서 그걸 누가 먹으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협박이나 이런 걸로 보는 정도는 아니고 그 네. 갖다 놓은 행위는 그걸 먹으라고 놓은 거라기보다 정치적으로 풍자하고 희하는 정도의 수준이니 네. 형법상 모욕죄는 해당할 수 있으나 그건 고소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더 특별하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거였는데 저것도 역시 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는 없죠. 저렇게 자극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조회수 올려서 구독자 늘리고 그러면 이제 돈 받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는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어요? 네, 저도 뭐 정확하게까지 네.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구독자가 많아지면 광고가 붙습니다. 광고가 붙으면 그게 이제 광고료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데, 이제 광고비가 왜 어떻게 해야 비쌀까요? 많이 봐야 비싸죠. 그러겠죠. 사람들이. 네. 근데 구독자를 늘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완벽하게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이거 중립이라는 게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걱정되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늘리죠. 네. 그러니까요. 완전하게 한쪽 편만 들고 한쪽을 적으로 만들면 네. 많이 구독자 수가 늡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브 방송이 정치 쪽으로 가면 완전 양극단의 싸움처럼 네. 보여서 사실 저는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구나라고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네. 말이에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저희가 하는 모든 방송은 심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뭐 저희는 일반 공영방송이니까 일단 국민들의 눈이라는 중요한 심의 기구가 있고요. 근데 유튜브는 일체 심의 안 받죠. 방송법에 보면 방송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의가 뭐냐면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여기까지만 방송이에요. 이외에 인터넷을 통해서 나오는 방송법 안에 방송의 정의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을 하려고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놓긴 했어요. 그 내용에 보면 1인 방송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부분도 방송의 범위 안에 집어넣죠. 왜냐하면 요즘 이제 1인 방송들이 워낙 방송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생산하고 그 정보가 결국 사실인 네. 것처럼 인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표현의 자유랑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도 제가 백승훈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협박을 하거나 살해 위협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표현의 자유가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견해와 생각을 얘기하는 건 충분히 표현의 자유로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런 어떤 사람을 죽이겠다거나 그 집 앞에 가서 내가 살해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이게 어떻게 표현의 자유입니까? 그리고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러죠. 보통 네, 혐오 발언. 네. 혐오 발언. 선진국에서도 뭐 지적 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특정 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나 이런 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혐오적 발언을 하면요. 그거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도 인정해 주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표현의 자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무조건 정부가 스크린하는 게 꼭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서. 네. 그러니까요. 저거는 내부적 정화 노력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도를 넘어서는 행동, 아까 협박, 누군가의 네. 허위 사실표에서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속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강화할 네.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외에 되도록이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님, 백성문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대체휴일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